한순간에 세상을 떠난 한 여성, 그리고 그녀를 죽음으로 몰고 간 충격적인 배신. 라틴 음악의 여왕, 셀레나 퀸타냐. 그녀는 전 세계 팬들의 사랑을 받았고 음악 역사에 한 획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단 한 사람의 손에 의해 끝나버렸습니다. 1995년 3월 31일 텍사스 코퍼스 크리스티의 한 모텔. 비극적인 총성이 울렸고 셀레나는 피를 흘린 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 총을 쏜 사람은 그녀의 가장 충성스러운 팬이자 팬클럽 회장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비극적인 사건의 전말을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971년 4월 16일 미국 텍사스주 레이크 잭슨에서 한 소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셀레나 퀸타냐. 어린 시절부터 음악적 재능을 보였던 그녀는 가족 밴드인 Selena Y Los Dinos에서 활동하며 무대 경험을 쌓아갔습니다. 당시 라틴 음악 시장은 남성 아티스트가 대부분이었지만 셀레나는 특유의 부드러우면서도 강렬한 보컬과 퍼포먼스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1989년 그녀는 EMI 라틴과 계약하며 솔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1994년 그래미상을 수상하며 라틴 팝의 여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셀레나는 전 세계적인 스타가 되어 미국 시장까지 진출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은 가장 빛나는 순간, 끔찍한 배신으로 인해 무너지고 맙니다. 그녀가 한창 주가를 올리던 이때 셀레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녀의 이름은 요란다 살디바르. 1960년생인 요란다는 원래 간호사로 일하던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셀레나를 너무나도 열렬히 좋아한 나머지 1991년 직접 셀레나 팬클럽을 설립하고 회장이 됩니다. 팬클럽을 운영하며 셀레나와 가까워진 요란다는 단순한 팬이 아니라 그녀의 사업까지 관리하는 중요한 위치에 올라섭니다. 셀레나는 그녀를 신뢰했고 요란다는 점점 그녀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는 결코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요란다는 셀레나를 점점 집착적으로 따라다녔고 직원들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의 충격적인 실체가 드러납니다. 1995년 팬클럽과 셀레나의 부티크 운영을 담당하던 요란다는 수천 달러를 횡령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팬클럽 회원들은 가입비를 냈지만 굿즈나 회원 혜택을 받지 못했고 부티크 직원들은 월급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등 수상한 정황들이 포착되었습니다. 셀레나의 가족은 요란다에게 해명을 요구했고 결국 그녀를 해고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요란다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셀레나에게 중요한 서류를 가져다 주겠다며 마지막으로 만나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비극은 바로 그 순간 시작되었습니다. 1995년 3월 31일 오전 11시 48분 셀레나는 요란다를 만나기 위해 코퍼스 크리스티에 있는 데이즈 인 모텔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팬클럽 운영 관련 서류를 받기 위해 요란다를 만났지만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서류가 아니라 총이었습니다. 요란다는 셀레나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셀레나는 필사적으로 도망쳤고 그 순간 그녀의 어깨를 뚫고 지나간 총알은 주요 혈관을 손상시켰습니다. 셀레나는 피를 흘린 채 모텔방에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력을 다해 프런트 데스크에 도착한 그녀는 정신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요란다가 범인임을 밝힌 후 모텔 로비에서 정신을 잃고 맙니다. 그녀는 병원으로 긴급 후송되었지만 23살의 전설, 셀레나는 끝내 숨을 거두고 맙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은 큰 충격에 빠졌고 전 세계에서 추모 물결이 이어졌습니다. 그녀를 사랑했던 수많은 팬들은 거리로 나와 눈물을 흘렸고 셀레나의 집 앞에는 끝없이 꽃과 편지가 쌓였습니다. 한편 살인범 요란다 살디바르는 경찰과 9시간 동안 대치한 끝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녀는 모텔 주차장에서 경찰과의 긴장된 협상을 이어가며 자신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며 경찰을 위협했습니다. 경찰들은 그녀를 달래며 차에서 나오도록 유도했고 결국 긴 시간의 대치 끝에 그녀는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그녀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찰 측은 명확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셀레나가 모텔 복도에서 쓰러지기 직전 요란다 살디바르가 나를 쐈어요라고 분명히 말했던 점, 그리고 모텔 직원들과 경찰 진술 모두가 그녀가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뒷받침했습니다. 하지만 요란다 살디바르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녀는 법정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나는 셀레나를 죽이려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녀가 나를 떠난다고 해서 너무 괴로웠고 총을 꺼내 자살하려고 했는데 실수로 발사된 거예요.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총알은 셀레나의 등을 향해 발사되었고 그녀가 도망치는 상황에서 쏜 것이었기에 실수로 방아쇠를 당겼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1995년 10월 23일
법원은 욜란다 살디바르에게 1급 살인죄로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녀는 텍사스주 마운틴 뷰 교도소로 이송되었으며 30년 복역 후인 올해 2025년에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욜란다 살디바르는 마침내 가석방 심사를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오는 3월 31일 그녀의 가석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셀레나의 팬들은 그녀가 절대 풀려나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가석방 반대 청원이 진행되고 있으며 만약 그녀가 풀려날 경우 이는 팬들에게 또 한 번의 큰 충격이 될 것입니다. 셀레나는 떠났지만 그녀의 음악과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녀의 노래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그녀가 남긴 유산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비극적인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어리석은 선택이 아닌 철저한 집착과 배신 그리고 이기심이 만들어낸 끔찍한 결과였습니다. 셀레나는 단순히 한 팬을 믿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를 가족처럼 여겼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욜란다를 용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총구를 겨누는 배신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30년이 지났으니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진정한 반성의 모습을 보인 적이 있었을까요? 귀한 생명을 한순간에 앗아간 사람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온다면 과연 정의로운 일일까요? 저는 어떤 변명도 어떤 시간의 흐름도 그녀의 죄를 덮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녀가 감옥에서 보낸 30년보다 셀레나가 빼앗긴 삶의 무게가 훨씬 더 크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